반갑습니다. 저는 박정의 58살이에요.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얘기. 오늘만큼은 여러분 곁에 기대어 조심스레 들려드릴게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일까요? 오늘따라 제 얼굴은 더 푸석하고 초췌해 보여 속상했습니다. 안방 장롱에 붙은 낡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연보라색 정장을 고쳐 입어보았습니다. 생소한 옷차림이 제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듯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값비싼 옷을 입어본 게 과연 언제였던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그 두근거림은 설렘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12층짜리 임대아파트 복도에서는 윙윙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의 부릉부릉 엔진음이 뒤섞여 들렸어요. 벽지가 군데군데 뜯어진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제 구두 소리가 딸깍딸깍 울렸는데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아들 민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30년 넘게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베이비시터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니. 민호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사귀는 여자분도 교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호가 안방문을 열며 물었어요. 32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도 평소와 달리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네. 제가 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사실 아이 아버지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날에는 자꾸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베이비시터와 교장, 임대아파트와 고급 주택가.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니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니 정말 서민적인 모자였습니다. 제 손목에 20년 된 시계와 몇 번이나 기워 신은 구두가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위축될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괜찮아, 우리 민호. 엄마가 무슨 처음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30년 넘게 온갖 집안 다 구경했는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사실은 떨렸어요. 남의 집 아이만 돌보다가 이제는 제 아들의 장모님이 될 분을 만난다니.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니 더 부담스러웠거든요. 버스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의 투박한 상가들이 세련된 카페와 부티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사 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서 조금만 걸으면 돼요. 민호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걸을 때마다
제 구두에서 나는 소리가 주변의 하이힐 소리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축음기와 최신 스마트폰의 차이 같았어요. 한정식집 입구에 도착했을 때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풍겨오는 향긋한 꽃냄새와 은은한 향이 평소 제가 다니던 분식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예쁜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은정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정말 교양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시는지 몰라요. 은정이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아, 고마워.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태수, 민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앉은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베이비시터였던 저를 버리고 잘 사는 집안의 딸과 결혼한 그 남자가 이제는 제 아들의 예비 장인으로 앉아 있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그리고 이 사실을 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상견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정식집 방 안의 고요함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은은한 대나무 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두근두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남자, 한태수의 얼굴을 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은정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자리를 권했어요. 옆에 앉은 은정이 어머니 송미숙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은정이가 민호 씨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미숙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고등학교 교장답게 품위 있는 말투였죠. 하지만 저는 맞은편에 앉은 태수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따르르. 찬물 끓는 소리가 들리며 웨이터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고급스러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문득 30년 전 그와 함께 마셨던 믹스커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가 돌보던 아이 집 부엌에서 몰래 끓여 마셨던 그 달콤한 맛. 민호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미숙 씨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태수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베이비시터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죠. 미숙 씨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3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우리 민호 키우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평소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태수 앞에서는 마치 변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 민호를 키우신 거예요? 미숙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정이도 민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 아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맞은편에 그 아이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아들 키우시면서 일까지. 아니에요. 민호가 워낙 착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가 아들 자랑을 하려는 순간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나가겠어요. 그가 나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여보가 왜 저러지? 미숙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이는 아버지를 따라 나가려다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은정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버렸어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분도 놀라셨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태수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저에게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혜야, 미안해. 난 너와 다른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안 돼.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나 봅니다. 드르르르. 복도에서 카트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른 룸의 음식을 나르는 소리겠죠. 저는 문득 제가 베이비시터로 일하는 집들이 떠올랐어요. 고급 아파트의 넓은 주방에서 아이들 밥을 차려주던 일들. 10분 정도 지나서 태수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그릇 놓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자, 드세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미숙 씨가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태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만 있었어요. 태수야, 왜 안 먹어? 부인의 말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이 결혼은 안 됩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은정이가 어머 하고 소리를 냈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미숙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치 CEO가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요? 민호 오빠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됩니다. 태수가 저를 한 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 전에도 이랬었거든요.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안 된다고 했던 그 말. 아버지, 제발요. 은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가 나가려는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어요. 한 선생님. 그가 돌아봤어요.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을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당황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과연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어떻게 풀릴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가운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은정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상견례를 꿈꿨던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혹시 그분과 아는 사이예요? 버스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정거장에 서는 순간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예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글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경비 아저씨가 또각또각 걸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시네요. 상견례는 잘 되셨어요? 아, 네. 민호가 대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조용히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침에 설레던 마음과는 정반대였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은정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시간을 벌려고 했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분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한 선생님이라고. 보글보글.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민호야, 앉아봐. 제가 따뜻한 차를 우려서 민호 앞에 놓았어요. 우리 집 낡은 찻잔이 오늘 오후에 마셨던 고급 찻잔과 너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은 한태수 씨가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따뜻한 아들의 손길에 용기를 얻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친아버지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엄마가 베이비시터로 일할 때 만났어. 그때 그분은 대학생이었고. 그럼 은정이와 나는 피는 안 섞였어. 은정이는 그분이 다른 분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야.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쿵쿵 발걸음 소리가 복잡한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요? 민호야, 답해 주세요. 왜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엄마는 가난한 베이비시터였고 그분은 잘 사는 집 아들이었거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3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그분도 어려웠을 거야. 집안의 반대도 있었을 테고. 엄마는 왜 그분을 감싸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으면서 왜 그런 사람을 두둔해요? 그 순간 현관에서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눈이 빨갛게 부은 은정이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 오빠.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상해요. 집에 와서 계속 방에만 계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민호가 은정이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은정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미숙 씨였습니다. 민호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밤에 찾아와서. 그런데 우리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결국 4명이 좁은 거실에 앉게 되었어요. 임대 아파트의 소박한 거실과 고급 옷을 입은 미숙 씨가 묘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숙 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은 과연 이 복잡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실의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어요. 30년 된 아파트의 낡은 전등이 마치 제 떨리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4명이 둘러앉은 좁은 공간에서 저는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민호 아버지가 한태수 씨예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미숙 씨와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은정이는 입을 막고 어머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민호 오빠와 저는 아니야, 은정아. 너희는 남매가 아니야. 제가 급히 설명했어요.
은정이는 태수 씨가 미숙 씨와 결혼해서 낳은 딸이고, 민호는 그 전에 엄마와의 사이에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미숙 씨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네. 죄송해요.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던 사람과의 과거를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딸깍딸깍.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신 거구나. 은정아. 민호가 은정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정이는 손을 뿌리쳤어요. 잠깐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은정이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와 빵빵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봉구의 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어머니. 미숙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전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고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가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 집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그게 태수 씨였어요. 건축학과 3학년. 그럼 우리 아버지는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베이비시터였어요. 그 집 막내딸을 돌보고 있었죠. 민호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때 어떻게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태수 씨가 늦은 밤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부엌에 내려와서 그때의 달콤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몰래 라면을 끓여주고 함께 먹으면서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은정이가 창가에서 돌아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죠. 어린 마음에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태수 씨 부모님이 알게 되셨어요. 베이비시터와 아들이 사귄다는 걸.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셨죠. 집안 격이 다르다고, 가난한 여자와는 안 된다고. 미숙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마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호를 임신한 거 알았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래서 태수 씨에게 말했죠. 하지만,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은 이미 선을 본 상태였어요. 지금의 미숙 씨와 어머나. 미숙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태수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해야 한다고. 그때의 아픔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래서 혼자 민호를 키운 거예요. 네. 태수 씨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저는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또르르.
은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니. 은정아,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마.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 집안의 반대를 뿌리치기 어려웠을 거야. 제가 은정이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생겼는데. 민호야, 그만해. 아니에요, 엄마. 30년 동안 혼자 고생하신 엄마 생각하면. 그때 미숙 씨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미숙 씨, 아니에요.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과거잖아요. 그리고 미숙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께 남편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교장 선생님다운 올곧은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이가 민호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호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쾅쾅 하는 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지 몰라도 매우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과연 문 밖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문을 열자 태수가 서 있었어요. 정장 셔츠는 구겨져 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진 채로요. 평소의 당당한 건축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여보, 미숙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당신 왜 이렇게? 태수는 아내를 지나쳐 곧바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30년 전에 본 적 없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야.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숙 씨와 은정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틱틱틱. 벽시계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민호야. 제가 아들을 말렸지만 민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알아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정혜가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는 겁쟁이였다. 태수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성공한 건축가, 당당한 가장이었던 그가 자신을 겁쟁이라고 부르다니. 딸깍.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 오빠에게 형이 있다는 걸. 형. 민호가 반문했어요. 아니야, 은정아. 나는 내 오빠가 아니야.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은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같은 아버지를 둔 사이잖아요. 그 말에 태수의 어깨가 더욱 구부러졌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어렸을 때 실수를 했구나. 미숙 씨가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세요. 민호에게도, 은정이에게도. 여보, 30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미숙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놀랐어요.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다니. 그때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민호야. 제가 따라가려 했지만 방문이 잠겨 있었어요. 민호야, 문 열어.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돌아왔어요. 태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은정이는 창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정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와 민호 오빠, 정말 결혼할 수 없는 건가요? 은정아,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제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사이라고 하면. 부릉부릉.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치 우리의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호는 말수가 줄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째깍째깍. 매일 반복되는 대화와 시계 소리만 집 안을 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일어나서 부엌에 갔는데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에게.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은정이와 함께 떠나기로 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게요. 털썩. 편지를 든 채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급히 민호 방문을 열어봤어요.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무 대답이 없는 빈 방에서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띠리리링. 은정이 집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였어요. 미숙 씨, 혹시 은정이? 어머님, 은정이도 없어요. 어젯밤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둘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다녔어요. 민호가 근무하던 학교, 친구들 집, 자주 가던 헬스장까지.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어요. 태수와 미숙 씨도 함께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혜야,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태수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30년 전 내 잘못이 이렇게까지. 후두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월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과연 민호와 은정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이 드르르르 소리를 내며 진동했어요. 민호를 찾아다닌 지 사흘째.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소식이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민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인데요. 청주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현재 위중한 상태로 입원해 계시는데 쿵쿵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기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급히 태수에게 연락했어요. 미숙 씨와 함께 찾아다니고 있던 그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정혜야, 어서 타. 태수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30년 만에 알게 된 아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그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번쩍번쩍 지나갔지만 저는 오직 민호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위잉.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어머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은정이었어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은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와 함께 청주에 있는 작은 펜션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화재. 태수가 딸에게 달려와서 물었어요. 다친 데는 없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민호 오빠가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셨어. 흑흑. 은정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쟤 때문에 민호 오빠가. 제가 은정이를 끌어안았어요. 이 아이도 충분히 무서웠을 텐데. 괜찮아, 은정아. 우리 민호는 강한 아이야. 금방 깨어날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에 손상이 심하고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살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태수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게 지금 상태로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치료받는 게 최선입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병원에서 지냈어요.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서 태수와 저, 그리고 미숙 씨와 은정이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딸깍딸깍. 복도, 시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가끔 간호사들의 또각또각 발걸음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태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혜야, 미안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30년 전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이렇게 아픈 것도, 은정이가 상처받은 것도 다 내 책임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민호가 깨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삐삐삐.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기계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제가 유리창에 달라붙었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그 후 이틀 더 지나서 민호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저를 알아봤습니다. 엄마. 응, 민호야. 엄마 여기 있어. 은정이는 괜찮아요? 첫 마디가 은정이 걱정이었어요. 정말 이 아이는 응, 괜찮아. 은정이는 괜찮아.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호야. 아버지다. 민호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제대로 된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가족이 되자.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긴 어둠 끝에 찾아온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다행히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12월 햇살이 살랑살랑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호가 침대에 앉아서 말했어요.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고 얼굴의 그을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며칠 더 있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폐 상태를 더 지켜보자고 하셨잖아. 제가 사과 깎은 것을 민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돌봤지만 이렇게 간병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톡톡톡.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은정이가 들어왔어요. 매일 오는 시간이 비슷했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민호 오빠, 안녕하세요. 은정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가 이상하세요. 은정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민호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세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직도 태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왜요?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신다는데. 같은 아버지를 둔 사이라고.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쿵쿵 하는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급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도 거칠게 쉬고 있었어요. 은정아, 집에 가자. 아버지? 지금 당장. 태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다른 병실에서도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볼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태수가 민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딸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마. 짜잔. 갑작스러운 소리에 돌아보니 제가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진 거였어요. 태수 씨, 진정하세요. 제가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우며 말했어요.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태수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꼬여.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3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정아, 너는 몰라. 저 여자가 얼마나. 그만하세요. 민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제 어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내 어머니라고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제가 30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아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운 거잖아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뛰어오는 따다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죄송해요. 조금 목소리가. 제가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그때 미숙 씨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여보, 왜 이래요? 여보,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미숙 씨가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밖으로 나가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태수가 마지못해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난 정신 차리고 있어. 우리 딸이 저런 집안과 얽히면. 저런 집안이 뭐예요? 정혜 씨는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운 훌륭한 어머니예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보, 30년 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서 왜 또 이래요? 복도에서 휘잉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 난 무서워. 태수의 목소리가 급작이 작아졌어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이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미숙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수는 말이 없었어요. 병실 안에서 은정이가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민호 오빠, 저희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민호가 은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은정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아버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아버지도 혼란스러우실 거야. 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갑자기 드러났으니까. 복도에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요. 당신은 정말 우리 딸이 행복하길 원해요? 아니면 체면이 더 중요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태수의 대답을 들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과연 태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복도에서 들린 쾅 소리의 정체는 태수가 벽에 주먹을 친 것이었어요. 그의 손등에서 뚝뚝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자책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였죠. 여보, 미숙 씨가 깜짝 놀라서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러면 안 돼요. 손을 다쳤잖아요. 미숙아,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태수가 벽에 기대서서 중얼거렸어요. 성공한 건축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후회와 아픔에 짓눌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겁쟁이였고 지금도 겁쟁이야. 병실 안에서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이제라도 용기를 내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따다다. 간호사가 응급처치 도구를 가지고 뛰어왔어요. 어머, 손을 다치셨네요. 치료해 드릴게요. 태수가 손을 치료받는 동안 복도는 조용했어요. 오직 슉슉 하는 소독약 바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치료를 마친 태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붕대를 감은 손을 보며 은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태수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병실 안 모두가 놀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용기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그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아니, 아들아. 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리고 태수가 은정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흑흑. 은정이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만에
진짜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혜야. 태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야. 그가 제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자. 3개월 후. 딸랑딸랑. 도봉구 임대아파트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정이와 턱시도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인사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차 들른 거였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제가 은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제 며느리가 된 거였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정이의 환한 미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거실에는 태수와 미숙 씨도 와 있었어요. 결혼식 때 못 찍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해서 모인 거였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면서 우리의 새로운 가족 사진이 완성되었어요. 30년 만에 만들어진 진짜 가족의 첫 번째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그러게요. 이상한 인연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좁은 임대 아파트 거실이었지만 6명이 둘러앉으니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은정이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 보글보글.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어요.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식사 후 태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혜야, 이 아파트 전세금 내가 보태줄게.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 괜찮아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아니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도와야지.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더 좋은 곳에서 사세요. 그럼.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베이비시터로 살면서 남의 집 아이들만 돌보다가 이제는 진짜 큰 가족을 얻게 되었구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딸랑하며 메시지가 왔어요. 은정이가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엄마도 정말 행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렸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가족이 되었구나.
임대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용서로 이어진 큰 가족의 탄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번쩍번쩍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내일이 기대되면서요.